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문재인 저격수 진중권 씨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데를 꼭 집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조롱했습니다.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인형. 복화술사는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 두 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진중권 씨의 대예언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재현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다. 복화술사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추미애는 앞에 있는 인형이다. 이런 최강욱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최강욱 씨 이제까지 모든 비서관들이 기소와 더불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유독 이분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정권 실세들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데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청와대의 수석들, 비서관들 기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러났습니다. 대개는 기소하기 직전에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물러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강욱만은 왜 비서관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수사 방해할 힘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을 진중권 씨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강욱의 과거 글들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일개 비서관이 감히 검찰총장 잡아넣겠다고 떽떽거리는 장면 본 적 있나? 이 자체가 이 정권의 비정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 혐의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조국의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를 발급해준 혐의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 변호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의혹을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석인 윤도한 씨가 대신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최강욱은 정말 위세가 대단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쯤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선거 개입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 봐도 VIP 수건 사업이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번 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이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맞다면, 이들이 유죄를 받는다면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탄핵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신라 제인이 라인 펀드니 하는 문제도 검찰이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앞으로 어디서 어떤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른다. 집권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부 고발도 터져나오기 때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라젠, 라인펀드, 정권 실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개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의 가족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 힘이 떨어지니까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도 권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과연 집권 후반기까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자, 진중권 교수는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첫눈에 봐도 손탁 후 사건이다. 오랫동안 고생만 한 친구에 대한 각하의 안쓰러움을 아래 사람들이 보다 못해 알아서 풀어드리려다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오랫동안 고생만 한 친구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뭐 8번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그 선거에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중대한 사안이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피아 영화를 보면 나온다. 보스는 그냥 얘기할 뿐이다. 나는 그자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그럼 이 말을 들은 부하가 세상을 보스의 미감에 맞추어 조정해드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썼다. 참, 뭐 그렇게 영화 보면 있습니다. 죽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알아서 다 처리한다.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지금 진중권 씨는 은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그 역할을 임종석 씨가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작업이 경찰, 울산시청, 청와대 등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딘가 이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것이다. 당장 대통령 비서실이 떠오른다. 자, 이 정도의 선거 개입이라면 선거 공약도 만들어주고 경찰도 동원하고 뭐 어쨌든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게 임종석이 아니냐고 진중권 씨는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가 봐도 뻔한 손탁구지만 일단 법정으로 가면 그 뻔한 얘기도 일일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 정권청에서는 그 증거를 잡지 못하도록 수사를 최대한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진중권 씨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진중권 씨 글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의 쓴 글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그 본질, 안쓰러운 대통령의 친구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미애 장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형이다, 이렇게 진중권 씨는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중권 씨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쪽 세력들 겁이 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